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청년 김인환입니다. 오늘은 중년 청년 개설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첫 시간인데,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디 프로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대략 100명이라면 그 중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오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해에는 내가 버킷리스트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첫 번째 질문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개별성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바프를 찍을 만큼의 준비가 된 바디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5% 내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 내외,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체지방이 남성분들은 한 15에서 20%그 정도를 상회하고, 여성분들은 20에서 25%, 이 정도의 체지방을 일반 회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은 대략 체지방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체지방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이 부해 보이고 윤곽도 잘 안 드러나고 몸의 그런 선명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으로 담았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느낌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체지방을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했지만, 너무 많이 빼버리면 얼굴이 다 날아가니까 뭔가 좀 얼굴은 예쁘고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뛰는 분들과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의 체지방을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3에서 5% 정도는 조금 더 높아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컨디셔닝 부분에서 수분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일단 체지방을 많이 빼게 되면 이 바디에서의 지방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의 체지방도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 인민군 또는 데스페이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합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대회를 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몸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영상이 아니라 그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얼굴은 너무 심하게 패이거나 날아가지 않는 정도의 체지방 상태가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성분들은 대략 한 5, 6, 7%, 여성분들은 대략 10에서 12% 이 정도만 돼도 건강한 상태의 그런 몸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제로 보여지는 눈바디라고 하죠. 눈으로 보여졌을 때 그 몸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트레이너분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분과 제일 많은 교류를 하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기로 한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몸이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몸이 있으면 본인이 찍고 싶은 그 컨셉의 사진을 먼저 셀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진 몸을 스튜디오에서 또 어떤 느낌의 바디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를 좀 부각을 더 시켜달라,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컨셉 사진이 등을 많이 부각을 시켰다면 그러면 등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트레이너분한테 전달을 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진 영양을 선택을 해서 제일 비슷한 몸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바디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몸 상태,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지방이 누구는 10%만 돼도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만, 누구는 10%인데도 되게 떡져 보이고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자기한테 잡아주고, 누구는 대략 체지방을 10%만 맞춰도 된다, 누구는 5%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목표치에 근접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작가분과 서로 소통을 해서 이 정도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뭔가 피드백이 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의 사진으로 계속 몸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바디의 수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여지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우선 잘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체지방 비율이 남성분들은 대략 한 10% 정도, 여성분들은 한 15% 정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유산소성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성 운동에는 뭐 사이클도 있고 워킹도 있고 러닝도 있고, 그리고 뭐 스태퍼, 천국의 계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스타일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좋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해보던 아니면 2, 3일 단위로 해서 본인이 비교적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탔을 때도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근육통이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유산소 기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뛰는 로드워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좀 폐쇄된 공간에서 운동하는 게 저랑 좀 잘 안 맞아서, 밖에서 이제 공기도 쐬고 사람들도 보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이거는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밖에서 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유산소를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몸은 지방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만들기도 쉽고 바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항상성을 깨트리는 기준까지 가려면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무산소 웨이트 트레이닝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강도의 유산소와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드한 유산소를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쉽게 얘기하면 뛰다가 걷다가 하는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지방을 좀 빨리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꼭 해야 될 두 번째는 태닝입니다. 태닝을 꼭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죠. 이유는 피부가 하얀 사람이랑 피부가 까만 사람이랑 둘이 서 있으면 까만 사람이 훨씬 더 올록볼록해 보이고 명암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분리도도 더 좋아 보이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 대회를 가보면요, 몸에다 컬러링 크림이나 이런 태닝 작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몸이 훨씬 더 드라이해 보이고 싶다면 태닝은 꼭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하층의 수분이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태닝을 딱 하고 태닝샵에서 사진을 회원님들이 많이 찍는 모습 볼 수 있는데, 혈관도 막 도드라지게 되고 체지방도 순간적으로 좀 일시적이지만 좀 많이 빠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막판에 스킨 상태를 드러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될 마지막 순서는 바로 포징 연습입니다.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면 특정한 그런 포즈나 포징을 취하고 있고, 어떤 컨셉에 맞는 그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진만 보고 따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무조건 연습을 해보고 비슷한 각도에서 휴대폰으로라도 촬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거를 촬영을 하지 않고 대략 생각만 하고서는 사진을 찍으러 가시면 NG도 많이 날 거고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부터는 포징 연습을 꼭 해서 사진 컨셉에 맞는 그런 구도를 많이 찍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때 맨 마지막 단계에 당일날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펌핑이에요. 펌핑을 하기 위해선 먼저 촬영하는 스튜디오에다 연락을 해보시고, 펌핑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덤벨이나 바벨은 좀 무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벼운 도구만 챙겨서 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밴드가 제일 적합하겠죠. 그래서 펌핑용 밴드를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어깨나 등 정도 펌핑을 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푸시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펌핑 중에 호흡이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는 운동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만 촬영을 할 때 포즈를 취하기도 편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은 안 해도 될 것 또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밴딩과 로딩입니다. 자, 먼저 밴딩과 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이어트 거의 막바지가 되면 몸은 얼추 다 나와요. 몸의 분리도도 많이 좋아져 있을 거고 데피니션도 많이 좋아진 상태일 텐데, 굳이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몸을 밴딩하고 로딩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대회를 뛰는 분들한테도 저는 밴딩 로딩을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일단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잘 만들어 놓은 몸이 순간적으로 다 덮여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딩과 밴딩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팅입니다. 치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몸을 속이는 그런 영양 섭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가 정말 극도로 잘 돼 있으면 치팅밀이라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이 남성분들은 뭐 대략 한 5에서 10%, 여성분들은 10에서 15%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음식을 과하게 집어넣어서 치팅을 한다면 그건 치팅이 아니라 그냥 먹방 찍는 거고, 결국에는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잘 해온 거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몸이 엉망으로 다 뒤덮여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치팅의 문제는요, 한 번으로 절대 안 끝나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입이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입이 한 번 터지면 진짜 집에 있는 냉장고가 다 거덜날 정도까지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과자 봉지와 빵 봉지와 아이스크림 봉지를 보면서 이제 후회를 하겠죠. 근데 이미 그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팅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치팅을 하시고 싶다면 정말 절제력이 있고 옆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트레이너나 아니면 지인을 동반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한마디만 더 곁들이자면 어차피 아는 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촬영 멋있게 하고 그 후에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 순서는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사우나를 꼭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사우나를 해서 얻는 이점은 확실히 있지만 분명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유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레드페이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 상태까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막 할머니처럼 나오고 남성분들은 할아버지처럼 얼굴 다 날아가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건강하고 좀 예쁘고 멋있게 나오고 싶다면 사우나보다는 그냥 단수 정도, 하루나 반나절 정도만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하면 도움이 될 것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적용을 해보고,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하신 날짜에 바디 프로필 촬영 멋있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왔는데 몸을 만들다 보니까 시합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